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신문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계엄군 10명의 사망 원인이 확인 결과 5인 사격이란 명백한 군 기록이 있음에도 군 당국에 의해 광주 시민과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꾸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조작된 사망 확인 조서는 지난 1980년 6월 이들에게 수여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로 사용됐다는데요. 이들은 또 모두 전사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고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외교부 당국자가 타결 전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여러 차례 접촉해 의견 교환을 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초 당시 위안부 협상에 참여했던 한 국장급 외교부 당국자가 비공식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합의 타결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합의문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국자가 나서서 협상 배경을 언론에 설명한 건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 주장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정부뿐 아니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같은 스탠스다. 윤미향 대표와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문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시절에 일본이 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이를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공개한 친필 서신에서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는 정부가 일본 돈 10억엔을 받아와서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1억 원씩 줄 때 윤미향이 전화를 해서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정대협 돈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 하면서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할머니 주장대로라면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며 비판해온 윤 당선인이 오히려 일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의 감시초소 총격 직후 군이 K6 중기관총을 원격 사격 체계로 격발시켜 초기 대응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강원 철원군 3사단 비무장지대 내 GP에서 총성이 울리고 20여 분 뒤 군은 북한군 GP를 겨냥해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소초 통제실에서 원격으로 K6 격발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K3 경기관총으로 10여 발을 대응 사격한 뒤 3분 후 다른 K6 기관총을 수동으로 조작해 10여 발을 추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만든 원격 사격 체계가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코스피 상장사인 네이버 시가총액이 3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네이버의 한국 뺄셈, 해외 덧셈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3년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들이 택시, 배달, 은행 같은 사업에 뛰어들 때 직접 손대지 않고 거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반대였다는데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높은 일본 동남아 점유율을 기반으로 택시, 배달, 은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해당 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내면서 통신 3사 시총을 모두 합한 값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유무급 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휴업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휴업 명령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회사가 보낸 휴업 명령서엔 휴업 시작 날짜만 있고 끝나는 날짜와 처우는 이후 통보한다고만 고지돼 있다는데요. 해당 직원들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강제로 출근을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유급휴직의 임금 문제는 동의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차별 제보에 일부 지자체가 신고 매장 단속, 세무조사 등의 처벌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 때문에 노골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바가지는 사라졌지만 현금을 내면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현찰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매장 주인이 자신들은 이 지역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역 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는 곳보다 같은 물건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탓에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는 지역 화폐 차별에 대한 불만의 글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이 차례로 등교 개학에 들어가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사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일회용 마스크와 손 선풍기, 휴대용 손 소독제, 물티슈 등 여름용 위생용품이 동날 정도로 팔렸다는데요. 일부 마스크가 품절 사태를 빚자 마스크 본을 구해 직접 마스크를 집에서 만드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